새벽 6시,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윤성철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죠. 침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와 함께 성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손길로 옷장을 열고 늘 입던 낡은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선글라스를 쓰는 성철의 모습은 평범한 60대 노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글라스 너머 보이지 않는 눈동자에는 세상을 꿰뚫는 예리함이 숨어 있었죠.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서는 성철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수십 년간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전통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성철은 이 길을 사랑했어요. 아스팔트 위를 톡톡 두드리는 지팡이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그리고 점점 진해지는 음식 냄새까지.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진정한 삶의 향기였죠.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과일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성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과가 어떤가요? 사장님은 정성스럽게 달콤한 사과들을 골라주며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성철은 돈을 건네며 말했죠. 고맙습니다. 장사 잘 되세요. 이런 일상이 성철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화려한 회의실에서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장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훨씬 값졌거든요. 성철은 한성그룹의 창업주 장남이자 현재 실질적인 경영 실세였지만 여기서만큼은 그냥 성철 어르신이었습니다.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며 성철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어머니, 오늘 떡볶이 맛이 어떤가요? 떡볶이 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특히 맛있게 끓였어요. 하나 드셔보세요. 성철은 작은 그릇에 담긴 떡볶이를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이 맛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는 성철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매일 시장을 찾는 친근한 이웃 어르신으로만 알고 있었죠. 성철에게는 이런 평범함이 가장 큰 사치였습니다.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전통시장이었거든요. 평온했던 시장의 아침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색 SUV 세 대가 시장 입구에 나란히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옷차림은 여느 시장 손님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들이었죠. 성철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상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 뭐야? 또 뭔 일이래? 하는 불안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당당한 걸음걸이로 시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양 회장이라고 불리는 이 남자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개발 양동철 회장입니다. 양 회장의 목소리는 거짓, 친절함으로 가득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 구역이 곧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두 떼돈을 벌 기회죠.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말에 모두들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과일가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장사는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양 회장은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그건 여러분이 얼마나 협조적이냐에 달려 있어요. 앞으로는 이 구역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회사의 관리비를 내셔야 해요. 순간 시장이 수렁였습니다. 떡볶이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관리비요? 우리가 왜 관리비를 내야 해요? 여기는 전통시장이에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조상 대대로 여기서 장사해왔는데. 양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가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들의 분위기는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요. 요즘 시대에 공짜는 없어요. 성철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이 선량한 사람들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했어요. 양 회장은 계속해서 위협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관리비를 거들어 올 거예요. 안 내시면 글쎄요. 장사 계속하기 어려워질 텐데요.
그 말과 함께 부하 중 한 명이 과일 상자를 발로 차버렸어요. 사과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양 회장의 부하들이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생선가게 앞에서 테이블을 흔들어댔고 다른 한 명은 반찬가게 아주머니에게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지팡이를 꽉 잡고 서 있었어요.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부하가 성철 쪽으로 다가왔어요. 야, 맹인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성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시장 구경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부하는 비웃으며 성철의 지팡이를 잡아챘어요. 맹인이면 집에나 있지. 뭘 싸돌아다녀. 여기는 위험한 곳이야. 지팡이를 빼앗긴 성철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어르신, 왜 그러세요? 하지만 부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조롱했죠. 못 보는 주제에 왜 나와서 방해야. 그 순간 성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거든요. 과일가게 사장님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을 왜 그렇게 대하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지만 양 회장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여러분이 이 할아버지랑 친하시구나? 그럼 더 좋네요. 관리비 안 내면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떡볶이 아주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요? 우리는 그냥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양 회장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보호받으려면 돈을 내야죠. 성철은 천천히 지팡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부하가 바닥에 던져놓은 지팡이를 손으로 더듬어 찾아야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해 보였는지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생각해보세요. 양 회장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관리비는 한 달에 100만 원씩이에요. 안 내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죠. 그 말을 남기고 양 회장과 부하들은 차에 올라타 떠났어요. 시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온함이 아니라 절망감이었어요. 상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막막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성철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성철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그저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성철의 집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2층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로 내려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최신식 터치스크린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각종 정보들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성철이 지하실에 들어서자 대기하고 있던 비서 김 과장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과장은 성철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해온 그는 성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대한개발이라는 회사에서 나왔더군. 성철은 의자에 앉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양동철이라는 자가 시장 상인들을 협박하고 있어. 김 과장은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어요. 대한개발, 찾았습니다. 작년에 설립된 부동산 개발회사네요. 화면에 회사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성철은 선글라스를 벗고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의 눈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 행세는 완벽한 연기였거든요. 자본금이 10억 원. 겨우 이 정도 회사가 전통시장을 건드린다고? 성철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더 파보겠습니다. 김 과장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곧 더 많은 정보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회장님, 이상합니다. 이 회사 델메 다른 큰 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철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뒤에 있든 상관없어. 우선 이 양동철부터 정리하자. 성철은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성그룹 법무팀 팀장에게였어요. 이 팀장,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성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대한개발이라는 회사 있지. 이 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든 서류를 샅샅이 뒤져봐. 법무팀장은 즉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성철은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증, 건축허가, 자금 출처까지 모든 걸 확인해. 틀림없이 어딘가 구멍이 있을 거야. 한성그룹의 법무팀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웬만한 로펌보다도 실력이 뛰어났죠. 김 과장이 다른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회장님,
양동철의 과거 이력도 나왔습니다. 예전에 폭력 조직과 연관된 전과가 있네요. 성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조폭 출신이 회사 차려서 합법인 척하는 거구나. 그때 회계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대안개발 자금 흐름을 추적해봤는데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설립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지 않고 최근 들어 큰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성철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이지? 한 달에 수십억 원씩입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큰 돈이에요. 회계팀장의 목소리에도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성철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성철은 김 과장을 보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시장 상인들에게 익명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해줘. 그리고 변호사 몇 명을 시장 근처에 대기시켜. 김 과장은 메모를 하며 끄덕였습니다. 또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응, 하나 더 있어. 성철의 눈에 결의가 가득했어요. 양동철, 걔네들이 법인 하나 만들어서 합법인 척하느라 애쓰고 있잖아. 거기부터 제대로 조져버리자. 다음 날부터 성철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성그룹 법무팀에서 파견된 변호사들이 시장 근처 작은 사무실에 상주하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에게는 시민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과일가게 사장님이 처음으로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변호사님, 우리가 정말 관리비를 내야 하는 건가요? 담당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통시장에서 그런 관리비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건 공가협박에 해당합니다. 한편 성철은 개인적으로 시장을 돌며 상인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었어요. 떡볶이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요. 돈 안 내면 가게를 부수겠다고 하더라고요. 성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그러던 중 김 과장으로부터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대안개발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이 회사는 완전히 페이퍼 컴퍼니예요. 실제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돈 세탁 용도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성철은 예상했던 대로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양동철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어요. 부산 쪽 큰 조직에서 서울 진출을 위해 만든 회사 같습니다. 김 과장의 보고를 들은 성철은 더욱 분노했어요. 그럼 시장 상인들은 그냥 이용당하는 거네. 성철은 즉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한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보안업체에 지시를 내렸어요. 시장 주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해 상인들에게는 시 차원에서 전통시장 보안을 강화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양 회장 측에서도 이런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양 회장이 직접 시장에 나타나서 상인들을 다시 협박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 쓴다고 해결될 줄 아세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 회장의 부하들이 밤중에 와서 몇몇 가게 앞에 붉은 페인트를 뿌려놓았어요. 위협의 표시였습니다. 상인들은 더욱 불안해했고 일부는 아예 가게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어요. 성철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김 과장에게 말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야겠어. 양동철 재산부터 동결시켜. 한성그룹의 영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양동철은 갑작스럽게 은행에서 대출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동시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대안개발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양 회장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더욱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로 사람 하나 찔러도 몰라요. 어르신, 양 회장이 성철을 직접 위협하며 내뱉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성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냉정해졌죠.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군. 성철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양 회장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면서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그는 부하들과 함께 시장을 완전히 점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자. 저 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성철은 평소와 같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시장 입구부터 이상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몇몇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있었고
열린 가게들도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돈 안 낼 거면 가게 접어. 양 회장의 부하들이 생선 가게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생선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생선 가게 아저씨는 무릎을 꿇고 사정하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성철은 그 소리를 듣고 빠르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양 회장의 부하 중 하나가 성철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디 가는 거야, 맹인 할아버지. 그 부하는 성철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성철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손님들 다 도망가잖아. 떡볶이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시장에 온 손님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평소 활기찬 시장이 순식간에 공포의 장소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양 회장은 더욱 거칠게 나왔어요. 이제 정말 화났어. 돈 안 내면 이런 일이 계속될 거야.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더 심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부하가 과일 가게 앞에서 사과 상자들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빨간 사과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순간 성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를 도우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성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양 회장은 성철을 보고 비웃었어요. 또 이 메인이 나타났네. 정말 지겹다. 그는 부하에게 눈짓했고 그 부하는 성철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생선 가게 아저씨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혼란 속에서 양 회장의 부하가 휘두른 손이 성철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성철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놀라서 소리쳤어요. 어르신, 피가 나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시장에 장을 보러 온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너무 충격적인 상황에 본능적으로 촬영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피 흘리며 쓰러진 성철과 그를 협박하는 조폭들의 모습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성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깨진 선글라스 없이 드러난 그의 눈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피를 흘리는 성철을 걱정하느라 바빴거든요. 이제 정말 끝장이야. 양 회장이 성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더 심하게 당할 줄 알아.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시장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동영상은 곧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전통시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력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7장.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폭들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는 영상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댓글에 충격적인 내용을 올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혹시 한성그룹 윤성철 회장 아닌가요? 그 댓글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확인해보기 시작했어요. 성철의 얼굴 사진과 동영상 속 인물을 비교해보니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곧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윤성철이 올랐고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어요. 지팡이 든 맹인 노인, 알고 보니 한국 5대 재벌 회장이었다. 모든 언론사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자들이 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당황스러워했어요. 과일가게 사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철 어르신이 재벌 회장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어요. 한성그룹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성철 회장께서는 평소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회장님의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발표와 함께 성철이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익명 기부와 봉사활동들이 공개되었어요.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여겨졌던 일이 이제는 재벌이 서민과 함께 살아가려다 당한 사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의 분노는 양 회장과 그의 조직을 향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빠르게 반응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이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폭력 조직이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찰청장도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 회장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했어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이었거든요. 그는 급히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조용히 지내자. 이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대한개발의 모든 자료가 압수수색되었습니다. 성철이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불법 자금, 폭력 조직과의 연결고리, 가짜 사업자 등록증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며칠 후 양 회장은 도주를 시도했어요. 부산으로 내려가려던 그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를 체포한 형사는 다름 아닌 과거 성철이 익명으로 도움을 준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민하던 그에게 성철이 장학금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윤 회장님이 저한테 도움을 주신 분이었다니. 형사는 감격스러워하며 양 회장을 연행했습니다. 양 회장의 부하들도 차례로 검거되었고 배후에 있던 부산 조직까지 모두 드러났어요. 시장 상인들은 뒤늦게 성철의 정체를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떡볶이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우리가 모신 분이 그런 분일 줄이야.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과일가게 사장님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진짜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현대판 미담으로 보도했어요. 재벌이지만 서민들과 함께 살아가려 한 성철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성철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빨리 시장에 가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 후 전통시장은 예전보다 더욱 활기를 찾았습니다. 성철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성철에게는 이런 관심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이웃으로 지내고 싶었거든요. 성철은 이마에 상처가 아물자마자 다시 시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과일 가게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하지만 성철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냥 성철 어르신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기서는 그냥 이웃입니다. 시장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성철은 재벌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부서진 간판을 고치고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상인들과 함께 했어요. 떡볶이 아주머니는 그런 성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저희와 똑같이 일하시다니. 어느 날 성철은 시장 한 구석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철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는 떡볶이를 사주는 친절한 할아버지로 더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한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철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어. 그래? 그럼 더 먹어. 이런 순간들이 성철에게는 어떤 사업 성공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진짜 사람들과 나누는 진짜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을 채워주었거든요. 며칠 후 한 기자가 성철을 찾아왔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이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성철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한 가지 질문에만 답하기로 했어요. 기자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정체를 숨기고 이런 생활을 하셨나요? 성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라는 걸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보는 숫자들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말이죠. 기자는 그 대답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활을 하실 건가요? 성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곳이 제 진짜 집이니까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성철의 이야기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하지만 정작 성철은 여전히 매일 아침 시장을 찾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었어요. 어느 따뜻한 오후, 성철은 시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성철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가 재벌 회장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성철 어르신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이런 진실한 관계들에 있다는 걸 성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석양이 지면서 시장에 따뜻한 노을이 내려앉았고 성철의 하루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행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